네, 지킬 박사 화이트 두 번째 시간인데 처음에 아까 같은 말씀 제가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드렸고요. 어, 지난번 나마스테를 제가 그 철학인 학생들이 또 어렵다는 그 말씀하는 분들이 계셔서 그렇게 어려운 작품 아닌데 또 저하고 또 약간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지킬 박사 화이트에서 중요한 것은 제가 괴물입니다. 우리 인간의 내재는 악한 본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누구에게 다 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괴물은요, 특히 차별과 억압 같은 것인데 굉장히 특히 여성들입니다. 남성들에 비해서 여성들은 지금 80년 후반에 토니 모리슨 작품, 노벨 문학상 작품이 주로 그런 거 아닙니까? 벨 라빗 같은 거, 차별받고 소외받는 흑인 여성의 삶인데 아픔과 상처 같은 거 때문에 이건 좀 굉장히 그 잘못된 제국주의적인 생각, 남성은 우월하고 남성은 중심적인 사상에서 벗어나서 탈남성적, 그래서 식민지적 사고, 여성은 집안의 천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말이 아닙니다. 집안의 천사란 말은 집에서 아기만 낳고 사회생활 못하고 밥도 밥만 하고 이런 게 집안의 천사인데 집안의 천사는 말은 이렇게 예쁜 말이지만 집안의 천사는 굉장히 가부장적인 제도 즉 아주 굉장히 가부장 제도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유교 사회에서 여성은 존중받지 못하고 차별받아야 되고 남성에 예속되고 종속되는 거 그것이 괴물입니다. 그런 작품이 많이 있고요. 제가 지난번에 아프리카의 이보 있죠. IGBO 익보가 아니고 이보 사회에서 쌍둥이 나면요 여성이 출산하면은 축하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런 분위기인데 그런 사회에서 쌍둥이 나면은 숲에다 갖다가 버립니다. 이거는 그 살인행위죠. 그런데 이보 사회에서는 그것이 하나의 전통이 되고 그 나라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이보족 그 부족에게는 굉장히 전통이 되고는 그거는 타인의 문화에 대한 존중이 아니고 이것은 살해행위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면 얼마나 감사해야 할 일입니까? 지금도 그 아기를 갖지 못한 분이 굉장히 많이 계시죠. 그런데 쌍둥이 나면 두 번, 세 번 기뻐해야 할 텐데 쌍둥이를 출산했을 때에 쌍둥이를 숲에 죽도록 내버려두는 거 이거는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 갖고 있는 문화이지만 누가 봐도 비상식적인 것이고 나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이가 아무리 판단하고 말할 수 없도록 태어나자마자 숲에 버려져 죽는다는 거 만약에 짐승의 밥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괴물입니다. 그 부족이 갖고 있는 괴물입니다. 인간의 정체성과 그 다음에 억압, 아이라는 인생의 논제가 되는 생명체의 생명 사상의 논제가 되는 그 중요한 주제, 중요한 인격, 중요한 사람 생명을 버림으로써 모든 사람이 그 현상을 보고 그 사건과 그 상황과 그 나라의 문화를 분개하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성과 감성의 논리로 볼 때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타인의 문화이기 때문에 무조건 존중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런 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남성주의, 우월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덕적 윤리적으로 남성은 똑똑하고 굉장히 힘이 세고 존경받아야 되고 여성은 남성의 예속된 존재로서 사회 구성의 하나의 보조적인 필연적 과정으로서 여성이 존재한다. 이건 잘못된 괴물입니다. 잘못된 제국주의 방식이죠. 남성 우월주의 방식이죠. 그리고 최근에 신문 보니까 아프가니스탄에서 학교에 가거나 책을 공부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명을 앗아가는 상상도 못하는 거 TV 시청이 안 되고 여성들은 머리 이런 거 쓰고요. 히잡입니까? 뭐 쓰고 학교에 갔다는 이유 때문에 살해되고 인도에서 카스트 제도 4계급 있지 않습니까? 브라만 크샤트리아 이렇게 4가지가 있죠. 바이만 근데 가끔씩 인도에서 최상위 계급에 속한 여성이 최하위 계급에 있는 수드라 최하위 계급 남성과 사귈 때 남성이 살해당하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신문 보니까. 또 하나는 여성도 잘못하면 살해당하기도 하고 가족들이 최하층 계층 영어로 untouchable, touch할 수 없는 untouchable 불가촉 하층민입니다. 접촉할 수 없는 사회적으로 너무나 밑에 있는 불가촉 접촉 하층민과의 삶 손도 만지면 안 되는데 그 사람과 결혼하고 사귄다, 교제했다는 것 때문에 남성은 즉시 살해당하고 그 다음에 많은 경우에 또 최상위에 속한 여성도 납치되거나 살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인류 보편적인 시각에서 볼 때도요,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강력하고 굳건하게 있는 남성 우월주의, 남성 중심주의도 괴물입니다. 그래서 약한 여성 돌봐야 되는 것이죠. 약한 자에 대한 돌봐야 되는데 지금은 현대 사회에서 강한 자가 살아남는 거 이게 아닙니다. 강자, 이거는 사회 진화론적인 생각이죠. 즉 강자만이 살아남고 뭐 숟가락, 금숟가락, 금수저가 살아남고 흙수저는 도태된다. 이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저는 농촌 출신인데요. 대부분 우리 흙수저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게 분리한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그래서 강자 논리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강대국이 아프리카, 아시아의 수많은 국가들을 몇백 년 동안, 인도 같은 경우 뭐 지금은 굉장히 강력한 국가지만 영국의 지배를 받고 일본이 한국을 35년 동안 식민 지배하는 건, 그게 식민 지배가 제가 최근에 알았는데, 옛날 우리 외할아버지 살아계실 때 외할아버지 형제들, 외할아버지 형제, 저한테 할아버지 볼 때는 외할아버지 형제 일본에 끌려가셨어요. 그래서 일본에 잡혀가서서 대신 일본 군 대신에 징용에 끌려 살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일본에 전쟁터고 살아오셨어요. 징용, 그 다음에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위안부 문제, 우리의 그 수많은 우리의 할머니, 증조 할머니, 혹은 고조 할머니, 100년 전 혹은 80년 짐사 많이 살아계신데, 그분들이 이유도 없이 상상 못한 전쟁터에 위안부로 일본 사람 정신대 정말 상상을 못하는 끌려가서 모진 고통을 당하고 억압당하고 박해당하는 거, 이런 것도 능욕당하는 거, 이거는 식민지인 약자들이 겪는 아픔인데, 이거는 강대국 논리입니다. 강한 국가가 일본이 동아시아와 그다음에 만주, 그다음에 만주리안 쪽, 일본이 개척한 만주의 국가들, 동아시아와 중국 본토까지, 그래서 대동아 경영권, 이것도 다 일본이 갖고 있는 침략 논리이고 강대국 논리입니다. 그래서 강한 자가 살아남고 약한 자 도태해야 된다. 이거는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국가도 개인도 사회에도 사회생활을 해보니까 그런 거 되게 많습니다. 강한 자만 살아남으려고, 그렇지 않아서 강한 자는 꺾이더라고요. 한 방에 가면 한 방에. 너무 강하고 너무 이렇게 독단적이고 너무 자만하고 이런 분들 한 방에 넘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약한 사람들이 또 자유를 느끼는 것도 많이 있는데, 강자가 꼭 좋은 건 아닙니다. 특히 사회생활하면서 강한 자가 살아남고 약한 자가 도태된다. 이건 어느 정도 현실인데 그것도 무시할 수 없지만, 그런 논리를 살면은 인생이 굉장히 불안한 거죠. 승진과 성공에 사로잡힌 거는 괴물입니다. 욕망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 인생의 궤적을 돌아볼 때 특히 많은 아프리카의 노예들, 타고난 피부색과 인종 때문에 생제 때문에 자기의 삶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와 평등과 자기가 갖고 있는 꿈과 인간이 살아야 할 사명과 역할을 무시당하고요. 혹은 남성과 여성의 성염색체 숫자부터 구분하고, 그리고 남성이 여성이 갖고 있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잘못된 생각, 이것들은 우리 많은 남성들, 특히 동양 사고의 남성들이 갖고 있는 뿌리 깊이, 남성들의 사상과 사고의 뿌리 깊이 이렇게 그렇게 뿌리 내린 관념입니다. 그건 하나의 잘못된 생각이고요. 그런 인간이 갖고 있는, 남자가 갖고 있는 가치관, 사회 관습만 따라갈 때 여성들의 사회 진출과 여성들의 인격과 개성은, 그리고 여권 신장 의식은 굉장히 함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은 여성으로의 삶과 사회적, 그다음에 인간적 권위를 부여받지 못하고 평생 이렇게 희생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하는 것도 어느 정도 굉장히 맞는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남성 우월주의는 지향되고, 19세기 후반부터 영국 사회에서도 영국의 노예제 폐지, 영국의 윌버포스 같은 국회의원이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서 죽을 때까지 노예 해방을, 제가 그 책도 99년도, 2000년도쯤 읽어본 것 같아요. 윌버포스, 영국의 국회의원이었나요? 윌버포스가 노예 해방하기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서 많은 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흑인들, 아프리카 흑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아프리카에 태어났 자기 선택할 수 없는 것이죠. 결혼 그 삶은요. 아프리카에 태어났다는 그 이유 하나로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태어났다 이유 하나 때문에 노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으로 신대륙으로 유럽으로 영국과 프랑스로 오스트리아로 이렇게 팔려가고요. 결국에는 그 흑인 노예 관련된 거 아프리칸 어메리칸입니다. 그분들 살아보면요. 결국에는 가족까지 이렇게 헤어지게 합니다. 또 훌륭한 분도 많이 계시겠죠. 그런데 옛날에 미국 남부에서는 굉장히 따뜻한 분이 많이 노예제도가 있었지만 가족처럼 대해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들었는데 또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 노예 사형들이나 이런 분들이 가족 이렇게 분리하고 남편 다른 데 팔고 또 다른 주로 북서부로 그 다음에 남쪽으로 가족을 헤어지게 하고요. 그래서 흑인의 그 노예, 그 아프리칸 어메리칸이죠. 아프리칸 어메리칸. 아프리카 출신이다. 조상이 그 흑인이라는 그 피부색 하나 때문에 그 삶이 왜곡되고 그 자기의 몫을 은폐되고 왜곡된 여성의 삶. 이것도 남녀 평등적인 지금 현대 사회에서 볼 때 굉장히 잘못된 괴물입니다. 괴물. 그래서 눈앞에 당면 과제, 자기의 재산 증식과 그 여성보다 남성이 우월하다. 이거는 굉장히 반사회적이고 그 지극히 위험한 이데올로기입니다. 이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요, 또 현재 자본주의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모든 것이 물질 중심주의적이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물질과 돈이죠, 돈. 물질 중심적인 사회가 갖고 있는 그 병폐입니다. 그래서 또 요즘 이런 말도 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ABC 있습니다. 옛날에는 인격도 보고 성격도 보고 이렇게 많은 남녀가 이상적인 남녀 결혼 할 때 요즘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자는 외모 본대요. 둘째는 외모, 셋째 외모도 본다. 그 다음에 성격 보고 성격을 본다. 이런 말도 있었고 여성도 성격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엔요, 수업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니까 학생들이 많은 경우 남학생도 결혼할 때 여성이 갖고 있는 재력을 많이 보고 반대로 여성들도 남성이 갖고 있는 재력 같은 거, 첫째는 재력, 둘째는 경제력, 세 번째는 물질, 첫째 돈 이렇게 본다. 이렇게 또 보니 솔직한 건데 물론 경제력 봐야 됩니다. 성격도 봐야 되고요. 사랑이 더 중요합니다. 사랑만 봐서는 안 되고요. 인간의 감정은 틀릴 수 있습니다. 판단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인격, 사랑하는 마음, 그다음에 그분이 갖고 있는 배경, 또 집안을 본다는 분도 있고 다 중요합니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제력만 봤을 때는 그 사람이 건강을 잃거나 예를 들어서 사고 당할 때 옛날 결혼을 시작할 때 주위에 사는 분들이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돼도 이렇게 하는데 많은 경우에 다치거나 먼저 세상을 돌아가시는 분도 많이 계시죠. 그 다음에 나이대로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배우자가 다칠 수 있습니다. 제 후배가 어느 병원에서 어머니 돌보는데 몇 년 동안에 어머니 늘 다치셨고, 근데 옆에 있는 그 침상에 아저씨께서 그 부인을 잘 돌보시다가 어느 날 부인을 병원에 무슨 거기 성모병원인가 큰 병원인데 어느 날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즉 그것도 이해합니다. 그 아저씨가 몇 년 동안 간호했어요. 그 부인이 교통사고 같은 거 나왔고 앞을 못 보고 사람 잘 몰라요. 병원에만 누워 있는데 식물인간은 아니고요. 그냥 누워만 계십니다. 이렇게 겨우 식사도 겨우 할까 말까 하는 이런 순간인데 그 아저씨도 제 후배 어머니께서 몇 년 동안 그 병원에 계셨기 때문에 주말마다 갔습니다. 친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보니까 옆에 있는 병상의 아저씨가 오늘 가버렸어요. 도망갔습니다. 왜냐하면 힘드니까 이해를 합니다만 그러면 버리면 안 되죠. 사람 버리면 안 되죠. 그런데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요즘에 KBS 토요일 날 6시, 7시에 제가 다른 수업 시간에 동행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굉장히 정말 좋더라고요.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래서 힘들고 소외되고 할아버지랑 혼자 살고 있는 어린 소년, 어린 아이 혹은 할머니랑 살고 있는 중학생, 여러분들 이렇게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또 엄마 아빠 안 계시거나 또 이런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최근 동남아에서 오신 많은 분들 이렇게 힘들게 살아갑니다.
힘들게 살아가는데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보니까 집을 나가버렸어요. 부모님이 책임 안 지고.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이 70, 80 넘었는데 키우시더라고요. 그래갖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이 어린 아이가 아빠라고 불러요. 그래갖고 최근에 봤는데 거의 매주마다 보는데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그렇게 그런 시대에 아픔이 있었다 하더라도 혹은 그런 거 그렇게 그런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데 오죽했으면 이렇게 아이를 버리고 도망가요. 그런데 그거는 잘못된 것이죠. 어쨌든. 그래서 얼마나 힘들면 그랬을까 그런 마음도 있지만 자녀를 버리고 도망가는 것도 그것도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온전한 사랑을 희생하는 것이고 끝까지 돌봐야 되는데 아이를 버리고 도망가는 것 이것도 남녀 간의 이상적 관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질만 추구할 때 남자가 갖고 있는 여자가 갖고 있는 그 재물만 봤을 때 재물이 사라지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건강을 잃거나 아니면 병원에 오래 입원했을 때 힘들겠죠. 힘들겠지만 그것마저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고 별들의 균형처럼 이상적인 그 남녀 관계입니다. 조화를 이루면서 하늘에는 수천억 개, 셀 수 없는 별들이 부딪히지 않습니다. 그런 별들의 균형처럼 가까이 있지만, 가까이 품어주지만, 부딪히지 않고, 그 갈등을 피해 부딪히지 않고 감싸주면서 함께 가는 거, 늘 곁에 있는 거, 힘들 때나 아플 때나, 그것이 사랑이죠. 그런데, 지킬과 박사, 지킬과 하이드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이드 같은 거, 사랑의 감정식은 버린다는 거, 아니면 상대방이 사랑하는 사람이 재산이 없었을 때 버리고 도망가는 거 제가 좀 보니까 되게 많습니다. 병원에서 잘 간병하다가 이 아저씨가 60대 후반에 도망가 버려서 부인 놔두고 정말 그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랬는데 정말 진정한 사랑이 있다면 그렇게 안 하죠. 끝까지 가겠죠. 또 끝까지 가는 분도 굉장히 많이 계시죠. 뭐 얼마 전까지 뭐 프랑스 같이 갔다 왔는데 약간 젊을 때 두 분이 뭐 같은 직장 다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60대 후반인가 부인이 갑자기 치매를 걸리니까 치매는 차도 탈 줄 모릅니다. 밥 먹을 줄도 모르고요. 화장실도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인 밥 먹을 줄도 화장실 가는 것도 뭐 대소변 아무것도 모르는 치매 걸리면 그런데 남편분이 끝까지 돌보더라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뭐 인간극장이나 동행 같은 좋은 프로그램 보면요. 그 사랑이 뭔지 많이 또 눈물 나는 거 되게 많습니다. 그런 거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요. 그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 사랑의 가치는 물질과 재물, 즉 만모니즘이죠. 이거는 하이드입니다. 이거는 괴물입니다. 그래서 또 1928년도 영국입니까? 세계 최초로 21세 이상의 여성들이 참정권이 인정됐다. 그리고 오래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남성과 더불어 동등한 정치 참여의 자격을 갖고 있다는 것도 이것도 획기적인 것인데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당시에 선거권이 없던 여성들에게서는 굉장히 그 힘든 시절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요. 뭐 일제 식민지 안에 속박, 봉건적 속박, 그 다음에 굳건한 남성 지배주의 이것은 경직된 옛날에 조선사회, 옛날에 유교 문화에 있었던 뿌리 깊이 박힌 것이 좋은 제도 있었습니다. 좋은 제도는 지금도 있어요. 보니까 똑같아요. 인도네시아, 인도 또 여기 최근에 동남아인데요. 할아버지입니다. 70이고 그 다음에 열 몇 살. 좋은 제도는 옛날에 아마도 그 10대들이 전쟁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일찍 결혼한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고려시대 때 혹은 뭐 조선시대 때 그런데 지금도 좋은 시대가 조혼 제도가 있습니다. 저 돈 많은 할아버지 60, 70 먹은 할아버지랑 그다음에 10대 혼이라는 거 이런 거는 정말 특별한 경우인데 이거는 안 좋은 것이죠. 그래서 조혼 제도는 현대적 의미에서 이거는 생명을 경시하는 것이고 인간에 대한 그 어린 아이에 대한 그 잘못된 가치관 돈 있고 물질이 많은 그 할아버지와 이제 10대 소녀의 결혼은 잘못된 것 같아요. 그거는 잘못된 제도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그거는 그 남성의 욕심이에요. 그 할아버지 욕심이고요. 그 어린 소녀 대신에 결혼해 줌으로써 또 아이를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 평생 그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보장해 주지만 그 소녀의 삶은
붕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양성과 개성과 인격이 존중되어야 할 10대 소녀의 삶이 현대 그 남성 지배, 남성 제국주의에서 짓밟히는 것이죠. 그래서 여성은 감시당하고 검열되고 남성의 시각에 의해서 이렇게 지배받는 거. 좋은 제도가 대표적인 괴물입니다. 이것도 지킬 박사 화이드 촉이 강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런 거 있습니다. 즉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는요, 경직되고 굳은 사고를 보여주는 것이 능동성과 자발성을 띤 여성이라기보다는 남성의 지배권을 강화하거나 남성의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성은 늘 종속되고 순종적이고 희생되어야 된다는 거. 이거 한국 남성들 되게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폭력 함부로 행사하는 거 지금 큰일 납니다. 옛날에는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거는 가정 파탄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남성들이 폭력을 행사하는 거, 아이들이나 아내에게, 이것도 하이드입니다. 그래서 집안의 천사가 좋은 이야기 아니고요. 자아 실현의 수단으로서 남성이 여성은 집안에서 밥만 해라, 밖에 나가지 말아라. 물론 가정의 소중함도 있죠. 아이를 키우는 것도 여성의 사회생활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미국 사회의 여성들이 사회 지출을 했는데, 그래서 돈을 좀 더 많이 벌었지만 평생 아이들 이런데 맡기고, 어린이집에 유치원 맡기고 돌아보니까 또 살아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구 여성들이, 많은 분들이 직장 안 다니고 오히려 가정, 아이들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냥 집안일만 하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이것도 하나의 굉장히 소중한 흐름이고, 또 반면에 사회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분, 가정생활도 하고, 또 그것도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래서 가사노동의 사회적 인정, 그다음에 여성의 직업 및 역할, 자율적 선택을 존중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의 평화, 남녀간 이상적인 만남과 결혼, 그다음에 지킬 박사가 되기 위해서 하이드가 가지고 있는 품성은요, 우리도 모르게 위장된 모순, 자기도 모르게 사랑이 없고 물질적 가치관과 외모만 보는 거, 외모. 그 다음에 남성 중심적인 권위주의를 강화하기 위해서 여성을 이렇게 수동적 존재를 보는 건 나쁜 것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것이 아니고요. 여성과 약자라는 건 주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주로 장인들 말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쪽방촌 TV 같은 거 보면요, 한 두 평, 정말 손바닥만한데 에어컨도 없이, 에어컨은커녕 선풍기도 없이 살다가 이렇게 또 그냥 조용히 돌아가신 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도. 그다음에 많이 있더라고요. 서울의 대도시에도. 그래서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주로 사회적 약자들이죠. 그래서 여성의 가사노동의 사회화, 공적 영역에서 여성의 가치 인정, 그리고 남성 우월주의를 지양하고요. 여성 업의 많은 부분들은 남성이 갖고 있는 건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에서 비롯된 것도 있어요. 즉, 자꾸 돈만 추구하기 때문에, 물질 가치만 추구하기 때문에 남성이 존경받고, 그 다음에 여성의 남성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여성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여성을 선택하는 거, 이것은 성공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적 차이에 대한 여성이 갖고 있는 여성에 대한 인식 같은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여성의 평등도 우리가 굉장히 고려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거 아마 3시간 좀 하기엔 그렇고요. 그래서 지킬 박사와 하이드는요, 인간 누구나 변할 수 있다. 악한 에서 선한 사람이 나쁜 사람 변할 수 있다. 그런데 아까 약을 먹고 하이드가 지킬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쁜 관습과 혹은 물질만 추구하거나 아니면 인간이 갖고 있는 성격과 인격과 이런 인간의 본 모습, 가치와 인격, 성격 보지 않고, 성격이 인격이란 말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 보지 않고 잘못된 거, 물질지향적인 거, 외적 가치관, 그 다음에 강자 논리에 함몰되면요, 거기 중독되면요, 다시 착한 본성으로 들어가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참 누구나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선한 성품이 악한 성품으로 변하기는 쉽지만, 우리 악한 본성이 습관화되고 10년 쌓이는 습관화된 악한 본성이 다시 선한 본성으로 되돌아가기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이 책은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선과 악의 경계선에 있습니다. 경계선을 갈등하는데 만약에 아무도 없는 CCTV도 없는 곳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수업 시간에 아무도 없습니다 주위에. 그런데 길에 누가 뭐 3억 가방에 열어보니 3억이 있어요. 수표 같은 거는 걸리죠. 카드 같은. 그런데 현금 3억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많은 학생들이 경찰에 신고한다. 주인 돌려준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욕심이 생긴다. 이렇게 솔직히 말한 분도 계신데 돌려주는 거 정말 훌륭한 인격이겠죠. 3억, 1억. 혹은 뭐 1,000만 원도 중요하지만 그런 갈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과 악의 경계선, 늘 선택의 문제 있는데 또 그런 겁니다. 선과 악의 경계선 그런 것도 있어요. 자기 약한 사회적으로 약간 지위가 낮은 사람에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거.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여성이기 때문에, 혹은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자기보다 약간 낮은 사람인데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마음먹는 거, 함부로 약하게 대하고 말 함부로 하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우리가 경계할 부분입니다. 선과 악의 경계선에서 늘 고민하는데 선택해야죠. 선을 선택해야 되고요. 악을 배격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순간에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선과 악의 경계선에서 선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 작품이 공상과학 SF 소설로서 또 현대 기술에 대한 공포라는 주제로 던지는 것 같아요. 지금 AI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AI 때문에 단적인 거는 많은 사람들이 뭐 이마트 같은 데 가니까 식당에 이렇게 음식점에 표를 이렇게 판매하시는 아주머니들 많이 안 계세요. 다 기계가 있습니다. 기계. 터미널도 보니까 지금 여기 부산 사상터미널에는 이렇게 앉아서 표를 이렇게 매표 판분 계시고요. 옆에 또 기계가 또 많이 와 있습니다. 결국에는 고속도로, 도시도로 톨게이트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하던 일을 이제 효과, 이것 때문에 효율성 때문에 기계가 합니다. 기계가. 그래서 이마트 같은 음식 코너에서 이렇게 기계로 또 표도 자동차 표를 끊을 때도 표 있지 않습니까? 기계가 겁니다. AI 때문에 생기는 또 인간의 실직 같은 거 또 굉장히 우리가 이제 당면하는 문제고요. 또 기계와 사람 물질 사회, 산업 사회의 발전과 근대화됨에 따라 인간이 느끼는 공포, 실업이라는 문제 지금 당장 눈앞에 와 있습니다. 이제 AI에 대해서 우리 학교도 최근에 1학기 때 최근입니다. 얼마 전에 어마어마한 AI 대학원이 생겼어요. 100억 이상의 120억인가 이렇게 기업으로부터 이거 후원받는지 대학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서울 한양대인가 지금 또 만드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리고 AI 대학원. 그래서 AI 시대에 AI에 대한 강의 또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술에 대한 공포, 그리고 시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시의원이 나중에는 밤엔 도둑이 되고 살인자가 되고 살인한 욕망, 어떤 살인자는 습관적으로 죽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서울 어느 분의, 제가 유튜브 봤는데, 되게 약한 분이에요. 이제 약한 분인데, 엄마 아빠로부터 아버지 어머니도 무시당하니까,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남동생 가족, 그 다음에 12살 여학생이니까 조카죠. 망치로 이렇게 살해했습니다. 보니까, 무시당하기 때문에. 정말 무서운 시대입니다. 근데 그분이 나중에 정말 참여했습니다. 잘못했다고 그랬고, 자기도 몰래 악한 마음에 사로잡혀서 하이드 같은 거, 지킬 박사가 하이드에 사로잡혀서 그런 엄청난 죄를 범했다. 그래서 그런 분 계시고, 연쇄 살인범도 있는데, 프로파일러 이야기 들어보면은 살인 계속하는 정말 0.00 몇 %밖에 안 되는 정말 반사회적인 사람들은 살인을 즐기는 그런 악한 무서운 욕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다 버려야 됩니다. 그런 거. 본능에 충실해. 감정에 충실해. 옛날에 이런 멘트 있었습니다. 코미디 이런 프로그램에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그래서 욕망과 욕심을 절제하고 우리가 버려야 할 욕심을 버리고 또 우리가 한쪽 있으면 고결하고 우리가 존경받아야 할 깨끗한 착한 반쪽과 그 다음에 사악한 욕심과 물질과 인간을 무시하고 자기 이기적인 본성과 욕심을 따라가는 또 다른 반쪽, 반쪽 사회에서 우리가 갈등하지만 기쁘고 선행을 베풀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타인에 대한 이해와 포용, 그리고 작은 것 도와주고 말도 조심하고 이해하고 용서해 주는 것, 착한 본성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 쾌락, 욕망 이런 거 다 버리고요. 완전히 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쪽을 치우치게 되면 그 굉장히 그 삶이 그 말할 수 없는 그 비참한 삶, 마비되는 삶, 마비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체성인 것은 헛된 욕망과 지나친 욕심,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 강자가 자기보다 약한 사람 어디 있습니다. 어느 사회 같은 학년이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뭐 중학생도 그리고 그 뭐 고등학생, 대학생도 그럴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그렇습니다. 직장에서 강하기 때문에 약한 자를 이렇게 짓밟고 무시하는 거, 이거 다 악한 본성입니다. 즉 하이드적인 측면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영혼, 다른 사람의 그 감정을 미국 소설도 있었는데 주인공씨 보면 아스 딤스데일과 그 헤스터 프리라는 여주인공 영화도 있죠. 그 여주인공의 사랑인데 뭐 좋은 사랑 아닙니다만 그 악한 사람이 그 타인의 영혼을 갖다가 괴롭히는 거, 그것도 굉장히 나쁜 것입니다. 나쁜 부정적인 가치관이죠.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우리 문학관 사람 자체가 제 PDF 올려놨는데 이게 제가 또 같은 말씀 반박할 것 같아갖고 요거는 이렇게 A, B 상하 이렇게 두 개의 강의로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힘내세요. 시험 잘 보시고요. 감사합니다.